네, 그리고 이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제가 2019년 초여름에 봤는데 거의 한 1년 후쯤에 감독판이 새로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영화에서 한 2, 30분 추가된 상태로 다시 개봉을 했는데 제가 미드소마 이제 광팬이니까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가 기존의 영화랑 뭐가 다를까 하고 봤더니 좀 더 엄청 뭔가 새로운 장면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뺄 수밖에 없겠다 싶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린 여자아이를 강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니랑 크리스티안이랑 이제 권태기를 겪은 상황에서 영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둘의 약간 갈등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면서 조금 더 데니 쪽에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목표는 그거였네요. 이 감독은 남자분일 거 아니에요? 네네. 무슨 느낌이었을까? 감독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다 보셨을 때? 저는 이 감독도 왠지 이별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감독의 의도, 이 미드소마를 보고 감독의 의도가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뭔가 위로와 공감으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어떤 사이비 종교를 비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떠세요? 작가님도 공포소설을 쓰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소재와 줄거리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보세요? 이거 뭐 사람 작가분마다 다르겠지만 네, 김선 네. 작가님은 어떻게 구성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요? 갑자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 정말 일어날 법한 그런 공포를 쓰는 것 같은데 너무 막 환상적이고 막 판타지스럽고 이런 공포는 안 써지고요. 정말 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줄거리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소재 자체가 약간 호러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제가 그 호러소설 한 권을 낼 때 10편의 단편을 모아서 이렇게 내는데 좀 다르긴 해요. 어떤 거는 그냥 한국 문학, 그냥 평범한 소설 같은 공포소설도 있고, 어떤 거 정말 자극적이고 좀 끔찍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저는 정말 제가 그냥 많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소재는 거의 우리나라 일상? 네. 일상, 현실, 이런 데서 많이 따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 경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이 감독은 사이비 종교를 좀 비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네. 미드소마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네네. 나머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또 다른 영화의 유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전이 이 감독이 미드소마보다 먼저 냈던 네, 영화인가요? 맞아요. 1년 먼저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 예고편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약간 장면은 조금 더 네. 그 공포 영화 같네요. 네, 그죠. 네. 이거는 확실히 아까 소개한 미드소마보다는 약간 정통 호러 영화랑 좀 비슷하긴 해요. 네, 확실히 어두운 장면이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짧게 그 줄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네이버 영화 정보에 있는 건데 짧아요. 네. 주인공 애니는 일주일 전 돌아가신 엄마의 유령이 집에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 애니가 엄마와 닮았다며 접근한 수상한 이웃 조앤을 통해 엄마의 비밀을 발견하고 자신이 엄마와 똑같은 일을 저질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애니의 엄마로부터 시작돼 아들 피터와 딸 찰리에게까지 이어진 저주의 실체가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드소마는 좀 기승전결이 확실히 보였어요. 근데 이 유전이라는 영화는 좀 복잡했고 영화 초반부에 좀 루즈했거든요.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유전보다 미드소마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미드소마는 그런 약간 사이비, 그런 잘못된 믿음 그런 거였지만, 이 유전은 약간 이런 오컬트 이런 거와 관련된 주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유전보다 1년 더 빨리 개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유전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아리 에스터라는 감독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나오는 대로 영화관에서 보니까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그냥 또 새로운 영화가 나오는구나 봐야지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공포 영화 보러 가는 마음으로 봤는데, 이거 좀 확실히 새롭더라고요, 이 영화도. 그러면서 이 아리 감독의 팬이 되었고. 어떤 네. 부분이 새롭다는 느낌인가요? 그 앞엔 좀 지루했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셨고 했는데. 네.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네, 지금까지 본 공포 영화랑 뭔가 다른, 그리고 미드소마에서 보여줬듯이 되게 적나라하고 잔인한 장면을 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든지, 뭔가 말하기 어려운데 확실히 기존 영화랑은 좀 달랐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형을 수집하는데 도라우스가 자주 등장해서 그것도 보는 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애니라는 여자가 도라우스 미니어처 이런 걸 제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의 어떤 자신이 처한 상황, 끔찍한 상황을 막 그걸 미니어처 도라우스로 만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 장면이 도라우스를 이렇게 클로즈업한 장면이랑 영화가 진행되는 장면이랑 좀 헷갈리게 감독이 일부러 의도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네, 아무튼 좀 참신한 부분이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두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 미국 사람이란 걸 말씀드렸는데 86년생이어서 꽤 젊어요. 네, 그런데 2011년부터 이렇게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의 길을 이제 다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분의 팬이니까 이분이 이전에 만든 단편 영화도 막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단편 영화부터 남달라요. 정말 충격적인 주제의 영화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이제 흑인 가족이 있는데 그 흑인 청소년 아들 레미가 자신의 아빠를 사랑하는, 이게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성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제의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정말 정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신선하다. 금기시하는 거가 없었던 사람이네요. 모든 네. 가능성을 열어버린 사람이네. 맞습니다. 네. 감독의 성장 과정 좀 궁금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 감독에 대해서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랬는데, 국내에는 이 감독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장편 영화는 이 유전이랑 미드소마 이 두 편뿐이고, 그래서 이 감독 신작이 대체 언제 나올까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감독의 신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제목이 디사포인트먼트 블러바드? 아무튼 이렇게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무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유전이라는 영화 아까 예고편 봤을 때 할머니가 악마이신 거예요? 죽은 할머니가? 네. 그리고 그게 좀 대대로 내려오는? 네. 집안에. 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무당 신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좀 네, 있고. 맞아요. 네. 공포 영화에 나오는 호러에 나오는 그 아역들 있잖아요. 네. 아역들이 나중에 완성본을 안 볼 것 같거든요. 볼까요? 안 보여주지 않나요? 시사회 같은데 초대 안 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유전에 나온 그 여주인공, 어린아이 여주인공이 되게 좀 오묘하고 독특한 네. 마스크를 지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2002년생이어서 올해 이제 성인이라고 들었고, 유전을 찍을 때는 중고딩 때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딩? 어려 보였는데 네, 그때가 네. 아마 찍었을 때 1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영화를 봤으려나?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뭐지? 서칭 거기에 나왔던 10대로 나왔던 그분이 실제 나이가 30이었다며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 놀라웠는데. 네, 그래서 이 유전을 보는 관객들이 난 저 여자의 생김새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사람도 그러네요. 있어요. 그죠?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그 어린 여자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듯 하다가 중반부에 여자애가 갑자기 죽어요. 정말 좀 잔인하게 죽거든요. 목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죽는데 이 영화에선 자꾸 이렇게 목이 잘리거나 목을 자르거나 아까 새 나오더라고요. 네, 새의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목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거나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단두대가 생각나네요. 그쵸. 네. 앞에는 이제 밝은 화면이, 미드소마에선 밝은 화면이 많았는데, 네. 뒤에 유전에서는 딱 그 호러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계속 깔리잖아요. 그쵸, 사실 저는 그 소리로 분위기 내는 그 공포 영화의 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네. 사실 잘 못 보는데, 네네. 이거는 그냥 깔리는 음악, 예고편인데도 계속 깔리는 음악이, 호러구나. 네, 맞아요. 호러구나. 네. 이게 그런 류의 음악을 많이 같이 넣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감독이 좀 독특한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작품이 전부였다면 말씀하셨던 기린쌤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두 번째 만든 걸 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런 뭐랄까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호러는 소재로서 선택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영화도 얼마든지 잔인한 장면들이 많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안 보여주지만 상상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호러는 하나의 툴일 뿐이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이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들이 다 거의 호러가 없거든요. 네. 젊다 보니까 다양한 실험을 하시는 걸 수도 그런 것 있겠네요.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올 작품이 그것도 호러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멜로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멜로는 이상한 멜로 나오겠죠. 맞아요. 보통 멜로가, 멜로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드소마도 약간 멜로는 멜로죠. 그렇죠. 멜로죠. 네, 맞아요. 궁금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그쵸. 매트릭스를 찍었던 그 형제 아니 자매는 자기들 생각을 표현을 했으니까. 네. 근데 본인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잖아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고 적나라하잖아요. 네네. 어떨까? 평소에도 그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 한번 진짜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이 감독이랑 저랑 그래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호러 소설을 쓰고 그러니까요. 좀 적나라한 것도 좀 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약간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쓰는 건가요? 네. 평소에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요. 계속하면 저는 지금 제정신은 아니고 병원에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저의 경우는 이런 거를 즐기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걸 알아요. 이런 걸 독자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걸 좀 알거든요. 이런 자극적이고 끔찍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좋고 나도 쓰면서 재밌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항상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경우는 약간 그 시기가 있어요. 그 글을 쓰는 매일매일 쓰지 않고 딱 그 집중하는 한두 달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냥 그때 또라이 신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지름신 말고 또라이 네, 신이 있군요. 굉장히 생산적인 신이다. 괜찮다. 네. 집중적으로 딱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인간 내면에 모든 감정이 다 있을 텐데 다들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묻어놓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배출을 함으로써 건강해지는 건가요? 드는 게 그 뮤즈라는 게 그런 거라며요. 우리는 음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분야별 뮤즈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이게 신이 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거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 뮤즈가 오는 거네요. 호러 뮤즈는 그쵸. 그들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 못했지만 그 비극 뮤즈가 있었잖아요. 그 진하잖아 더. 근데 그 비극에서도 보면 눈을 판다든지 되게 그런 맞아, 그런 거 요소들이 있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냉무기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뭐라고요? 냉무기, 그러니까 차가운 무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슨 얘기를 듣다가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을 하는데 총 없이 칼로만 싸웠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거 얼마 안 돼서 1960년대인가 그래요. 네. 그 섬에서요? 섬이 아니고 저쪽 인도하고 중국하고 경계선이 저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옆쪽으로 있는 거기서 그렇게 싸울 때 그게 훨씬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총으로 쏘게 되면은 그냥 그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호러하다는 느낌을 안 주는데 칼을 썼을 때 훨씬 더 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대대로 칼이었으니까요. 기사들도 그러니까요. 칼이었고. 생각해보면 그게 그 당시 개념으로 봤을 때 그 호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인 거지. 우린 호러로 느끼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저도 계속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인간의 본성은 뭘까? 이건 도대체 뭘까? 뭐라고 이해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다며요. 맞아요. 없었대요. 이렇게. 근데 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근데 그거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바이러스에 의한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런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호러물을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밀어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충실하고 뭐 이렇다면은 뭐 충분히. 근데 그게 이제 자극적인 요소만 깔아놓게 되면은 좀 불편하죠. 그쵸. 그건 영화 작품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뭐라 그러나 눈욕이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완성도가 있다고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전 아직 못 잔인한 장면이 봤거든요.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또 기피디님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거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하나를 장치를 해둔 걸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 지루한 이야기로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알죠. 지루해서 늘 주무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네. 너무 지루하면 그렇죠. 소재도 적당히 호기심을 주면서 지루한데 인간애가 다 있어요. 프랑스 영화 보시면 좋아하시겠네요. 비포 선셋, 애프터 선셋 뭐 해가 지는 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뭐. 지루한 프랑스 영화 많이 봤는데 나이 드니까 조급해지나 봐요. 근데 각자 맞아요. 그 완성도가 있으면 어떤 장르라도 사람한테 좀 희열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더덕님 같은 경우는 화면의 아름다움을 되게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잘 잡지 못하면 눈을 못 끌 거예요. 더덕님 눈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사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 서사가 탄탄하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제가 탄탄하게 지루한 건 어떤가요? 탄탄하게 지루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줄거리가 탄탄하면 제 입장에선 지루함은 없어요. 줄거리만 탄탄하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영화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서사 때문에 그래요.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이코 같은 거. 네. 전 사이코는 모르겠고 좀 일반적이지 않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줄거리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해요. 뻔한 뭐 화려한데 SF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너무 뻔해. 그럼 안 보게 돼요. 맞아요. 미드소마는 일단 화면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있을 네. 것 같아요. 예쁜 것만 지금 골라가지고 예고편에 넣은 건지가 살짝 궁금하거든요. 근데 영화 분위기가 장면이 대체로 저래요. 근데 더 네네. 몇 퍼센트인가의 비율을 따지자면 거의 어떨까요? 90%요. 90%가 아름다운 화면이에요? 네, 네. 근데 영화 초반부에 막 이렇게 데니의 가족들이 막 죽고 이런 장면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 저렇게 환하게 나오고 저렇게 화나니까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 더 그렇겠다.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대비돼서. 네. 그걸 노렸나 보네요. 네, 감독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관객들을 가지고 노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재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종의 반전이죠. 미드소만 흥행에 좀 많이 성공을 했나요? 저는
일단은 호러 마니아들한테는 꽤 많이 성공했다고 보고요. 저 같은 골수 팬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을 한 영화인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신기해라. 그쪽 분야를 전혀 안 보고 있었네요, 우리가. 주로 극장 가서 보시죠. 네, 네, 네.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요즘 그런 호러물이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되게 자극적이다라는 평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영화하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 또는 넷플릭스 시리즈? 근데 저는 일단 오징어 게임이 대부분 다 출연진이 다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넷플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KBS, MBC 이런 데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드라마잖아요. 이게 더 좀 잔인하고 좀 충격적이고 이런 장면이 좀 있긴 있잖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 신선한 소재기도 하고. 저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충격적이고 잔인한 걸 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징어 게임 보면서 했어요. 네. 거기 나오는 그 정도의 충격적이고 잔인한 수위가 스아님한테는 만족스럽나요? 저요? 근데 제가 또 고어한 걸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징어 게임 보면서 좀 잔인하네. KBS는 이런 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네? 네, 그거 괜찮네. 네. 이게 어찌 보면 그럴지도 몰라요. 일상이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그걸 다른 쪽에서 충족을 시키고 이게 해소하는 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간 떨어지려고. 맞아요. 네, 네. 좀비 영화 같은 것도 그래서 그죠?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예전에 귀신의 집 들어가 소리 지르고 했던 게 그러고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싹 쓸어내리고 나오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귀신의 집에서 카탈시스를 느낀 사람이 있고 맞아. 그 바이킹이나 맞아. 롤러코스터에서 느낀 사람이 있고. 나는 귀신의 집이 자극적이지 않거든. 아, 그래서 정말요? 어떠세요? 때려주고 나오나요? 그냥 귀신들? 이렇게 뭔가 대적할 수 있어. 됐지? 이렇게? 근데 저는 가끔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집 말고 영화관에서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너무 무서운 장면을 보면은 그게 그 기분이 그 롤러코스터 타는 그 감정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짜릿함을 맞아. 잘 느껴요.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무서운 게 세상 별로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무서워라고 말한 게 귀신의 집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도 그렇구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오, 신기하다. 그 소리 으스스한 분위기도 싫은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 맞아.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고 그 소리로 일단 온몸이 막 반응을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날 잡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되게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한번 귀신의 집 가고 나서 다시는 안 갔고 나중에 다 커서 진짜 심각하게 이미 너무너무 어려 30대 뭐 이쯤 돼서 한번 되게 우연히 신밧드의 모험 있잖아요. 제일 롯데월드에 있는 신밧드의 모험. 그건 사실 호러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동굴 탐험하는 건데 네. 그때 우연히 탔는데 그땐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에 어렸을 때 신밧드의 모험 탔을 때도 너무 무서워서 오랫동안 안 탔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인 신체 해를 가하는 그러니까 총을 차라리 쏴버리면 괜찮은데 칼이 이제 몸에 들어간다거나 가까이에서 인간이 인간을 해하는 장면을 너무너무 못 참아 해가지고 그런 거 영화 다 안 보다가 아저씨를 아저씨요? 원빈이 나오는 아저씨 제가 원빈을 좋아했는데 그 영화를 친구들이 우연히 그때 이제 개봉한다가 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봉했으니 보자 해서 여럿이서 가서 보면서 눈을 가리고 봐가지고 거의 반 이상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원빈의 액션에 대한 평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새롭고 뭐 너무 잘했다 막 이러길래 또 원빈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었나 하여튼 뭐 돈을 내고 봤나 그렇게 봤더니 이게 피를 막 되게 질질 흘리는 액션은 아니더라고요. 그 액션 자체는. 근데 이제 그 소재가 잔인한 부분들이 또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장기를 뭐 팔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액션이 좀 다른 액션이 있구나 싶었고 나중에 뒤늦게 이제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워킹데드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잔인하거나 뭔가 이런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구나를 조금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걸로 좀비물을 좀 보고 조금씩 이제 크면서 살아가면서 달라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소리가 저에게는 좀 그러면은 힘든 것 돈을 같아요. 내고 자발적으로 미드소마랑 유전을 볼 일은 없으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접할 일이 별로 없을 분야인데 스아님 덕분에 조금 경험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이 잠못 방송 잘까봐요? 아니 그것보다는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거의 호러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괜찮습니다. 이게 네. 좀 꺼려하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막 억지로 제가 막 계속 막 얘기를 주입하고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쉬면 돼요. 쉬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쉬어가면서. 게스트가 여러 명이 나올 수도 네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네네. 굳이 뭐. 그럼요. 그 가끔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이 스아나 나 정말 너 책 너무 읽고 싶은데 참 못 읽겠어. 내가 그런 거 못 읽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러를 좀 깊이 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이 있구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세상 해맑아 스한 작가님. 이러다 갑자기 로맨틱 코미디 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알 수 없죠. 세상 해맑은데 호러 공포 계속 쓰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딱 분리가 돼서 오히려 그런가 더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감정에 오히려 불편한 감정이랄까? 이런 게 평소에 더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맞아. 소설에서 다 이렇게 쏟아내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쓴 20몇 권의 책 중에 호러 장르가 지금까지 아직 3권 정도밖에 없어요. 네. 사진집과 여행 이야기, 뭐 힐링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저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정말 저의 숨겨졌던 저의 끔찍한 면모도 이제 제 호러 소설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네. 기대가 되네요, 게스트하우스. 네.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용기? 그냥 내 거 그냥 한번 다 써볼래? 막 이런 용기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네. 놀랍고 그래요. 네. 언제 한번 방송을 네. 펜션이나 이런 데 가서 밤에 불러 앉아가지고 하면은 조금 힘든데. 왜요? 왜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한밤중에 뭐 이렇게 약간 꺼놓고 불 꺼놓고 이런 너무 느낌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 폐교. 자,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멤버들을 모아서 네, 그거 네. 따로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와, 좋습니다. 분위기 끝내주겠다. 폐교.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근처에 무덤도 있어야 되겠죠. 무덤 우리나라 좀 산에 있고. 무덤이 없는 데가 없는 어딨습니까? 데가 없죠. 저는 아래층에서 미적수다 방송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그 한 영화 감독의 2가지 작품 소개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현실보다 그렇게 잔인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네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또 있어서 네. 만드는 거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있던 그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다시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나름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정말 영화를 안 보셨는데도 너무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전문 패널이요. 네. 이 패널들 닳고 나른 패널들이에요. 그래요? 방송국 박수부대 아줌마들이 바로 그거죠. 좋은 비유였어. 아니 근데 그 예고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사님이 그 줄거리를 워낙에 완벽하게 맞아요. 이야기를 너무 해주셔가지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영화. 약간 이해가 돼요. 네. 워킹데드 보면서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걸 레지던스 이블이라는 걸 아세요? 레지던트 이블? 네. 네. 네, 그것도 시리즈로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다가 네네. 뒤에는 너무 똑같아져가지고 안 봤는데, 네. 그러니까 앞에 보면서 그걸 호러 장르라기보다는 전 또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자꾸 보이니까.
기피디는 인류학과 하세요? 인류요?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곧 조만간 11월 달에 코스모스랑 총균사랑 사피엔스를 같이 읽는 거를 해보자 하는 게 저는 읽었고 제 느낌이 있는데 다른 분들 느낌은 또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듣고도 싶고 해서. 맞아요. 관점이 정말 다를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제가 책을 쓰고 만들지만 코스모스랑 총교새는 진짜 읽기 싫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벽돌 책들. 그래서 같이 읽으면 억지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읽고 나면 뭐가 남긴 남아서. 하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같이 읽고 나면 그게 또 소스가 돼서 어마무시한 그 창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방송 중에 맞아요.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오? 어떻게 알았지? 빼도 박도 못하게 방송 중에 막. 근데 저도 진짜 코스모스 이런 거 읽으면 엄청난 저한테 소스가 많이 전달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안 읽을래요. 반대가 있으니까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게스트하우스의 이수한 작가님, 오늘 으스스한 공포물로 초대를 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느꼈네요. 네, 오늘 감사하고, 오늘 맞춰도 되나요? 아니면 네, 혹시. 맞춰주세요. 배고파요. 네, 식사하는 걸로.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